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카이스트 학생이 나와도 네. 위축이 되는데 아하. 오늘은 카이스트 교수님이 교수님. 또 이런 데를 나오시네요. 네. 우리 뇌 채우러 지금 출발합니다. 내 뇌를 부탁해. 자,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님이군요. 최정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똑똑한 분 오면 약간 쪼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더욱더. 네. 저도 지금 쫄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 있고요. 유전학, 인간 유전체학 이런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최정균이라고 합니다. 와, 오. 공부를 엄청 잘하셨나 봐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불쇼까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게 됐네요. 네. 매불쇼 얘기는 하지 말래. 매불쇼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오늘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5.18을 폄훼하지 못하게끔 이제 헌법에도 그 5.18 정신을 명시해야 된다. 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상 규명이 다 끝났고 그런 마당에 아직도 이제 그것을 겸해하는 목소리가 있다.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지역 감정, 혐오 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데 네.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네. 우리 안에 어떻게 아직도 이런 것이 있는가? 어. 이런 혐오라는 감정. 혐오의 감정. 그래서 그걸 한번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서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혐오를 먹고 자라는 채널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게 또 잘 먹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지지층을 확대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혐오에 대한 이런 또 학문적인 접근 네. 굉장히 좀 기대가 컸는데 오늘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출발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혐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혐오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분 나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하자고 한다면 네. 이제 봄이 좀 지났는데 봄철에 이제 꽃 구경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네. 이제 꽃을 보면은 예쁘죠. 예쁘다는 예쁘죠. 생각이 들죠. 들죠. 네. 향기롭고. 네. 근데 그런 게 왜 그럴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꽃이라는 거는 번식을 위한 도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동물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짝짓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식물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음. 꽃을 통해서 나비나 벌이나 이런 것들을 꼬여서 이제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에 옮겨서 결국 그게 씨가 되고 번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곤충들이 볼 때는 꽃이 예쁜 거예요. 향기롭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 어. 그거는 그들의 미적 감각이 공유돼 있다는 거죠, 사람과. 오. 이 꽃이라는 것은 사실 뭐 식물의 생식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집에 꽃꽂이는 생식기 꽂아 놓는 거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와, 꽃꽂이를. 꽃꽂이도. 꽃꽂이를 이렇게. 생식기 꽂아 놓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뭐 곤충이나 사람이나 그걸 다 공유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 아니 그 왜 사람이 그걸 공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생물은 진화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초파리가 네. 유전자의 개수가 15,000개이고 사람은 얼마나 될까? 훨씬 많을 것 같잖아요. 초파리보다 훨씬 고등한 그렇죠. 동물이니까 비교도 안 25,000개입니다. 25,000? 네네. 네.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게다가 그 유전자가 공유되는 정도가 60%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나 우리나 거의 비슷하다. 도찐 개찐이다. 네. 거의 비슷하다. 네, 네. 파리나 우리나 거의 비슷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곤충 예쁘다고 느끼는 것도 우리가 예쁘게 그렇죠. 느끼는 네. 이게 다 맞닿아 있다. 그렇죠. 예. 음. 그래서 뭐 꽃을 보면서 감상해졌고 이런 것이 뭐 그렇게 꼭 고상한 거는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냥 생식기 보면서 네. 좋아하는 거랑 흥분하는 크게, 거죠. 네.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교수님. 뭐 그렇게 네. 고상한 척합니까? 맞습니다. 학문적으로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꽃을 예쁘게 보는구나. 네. 그거는 이제 좀 학문적으로 설명이 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혐오로 넘어가면 음. 이제 꽃의 반대편에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이 책인데요. 제 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똥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변이 똥, 있죠. 변 네. 보면 아우 막 인상 엄청, 찌푸려지고 그쵸. 더럽게 느끼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똥이라는 거는 이제 밥 먹고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음식 찌꺼기라서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더러울 이유가 별로 없죠. 아, 아, 우리가 그래. 먹은 게 결국 이제 나온 그렇죠.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 더럽잖아요. 냄새도 나고. 아니 그러니까 그 그렇죠. 냄새도 나고도 음. 우리가 꽃향기도 그렇죠. 냄새나 음. 변도 냄새가 나. 근데 우리가 꽃의 향은 좋게 느끼고 네. 변의 향은 나쁘게 느끼는 이유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네네. 그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상하죠. 예. 네. 사실 이게 똥은 그 약으로도 쓰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의 똥을 네. 어떤 특정한 장염이 있거나 요즘에는 항암 치료에도 쓰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똥을 그러면 장내 세균이 옮겨져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똥이 더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야생 상태에 누가 똥을 싸질러 놨으면 이게 이제 병원균이나 기생충이 번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침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의 조상 중에 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다 죽었겠군요. 다 죽었겠죠. 아. 똥 냄새 너무 좋아. 아, 이러다 똥향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있었어. 다 죽었어 지금. 다 병 걸렸어. 그 사람들 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만날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우리도 그 향을 안 좋게 느낀다. 그렇죠. 와 이거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깊이 감정이 혐오인 거고 그게 음. 진화 과정 중에서 자연 선택이 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똥을 무서워하는 거는 사실은 유전자가 똥을 무서워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유전자가 번식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사람은 그거를 더럽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똥은 사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다. 아 실제로 어. 무섭네. 네, 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냄새가 안 좋은 거였구나. 어. 야, 나 진짜 항상 궁금했거든. 왜 이 냄새를 음. 우리는 안 좋게 느끼게 만들었을까? 결국은 내 몸에서 나오는 냄새인데 그게 궁금했는데 아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똥만이 아니라 조금 확대해 보면 이제 벌레, 벌레. 바퀴벌레, 음. 네. 쥐, 와 너무 싫죠. 뱀, 거미 이런 것들 보면은 바로 그냥 기피 반응이 그렇습니다. 생기잖아요. 똑같은 이유죠. 그것들이 독이나 병원균을 통해서 생존에 이제 큰 위협이 되니까 특히 과거에는 이제 의학이 없었잖아요. 네. 그 시절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바퀴벌레만 보면 너무 좋아갖고 이거 뭐 보기만 하면 막 아주 그냥 집에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거기 막 이제 뭐 세균이라든지 뭐 이런 바이러스가 그렇죠. 나한테 옮겨지면서 다 죽어버린 거야. 네. 쥐만 보면 미치는 조상들이 있었거든. 완전 미쳐. 근데 그 다 죽었어 그 조상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바퀴벌레 보자마자 겸기. 그렇죠. 아, 이게 유전적으로 다 이렇게 몸에 박혀 있다 그렇죠. 이거죠. 네. 아 좋은데요. 네. 그 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양이 짤 한번 고양이 짤 볼까요? 보여주시죠. 고양이가 있고 뭐야? 다시 볼까요? 다시, 예. 잠깐만. 고양이가 있고 오이가 있네요. 오이. 쟤왜 오. 저래? 뭐 오이에 저렇게 반응해? 저 왜 저러는 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와, 쟤왜 저래? 저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뭘로 뭐 같아 고양이는? 보이세요? 아니 오이에 왜 저렇게 난리쳐 쟤는? 아 도대체 왜 저러는 저게 거야? 뱀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 뱀. 아.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저 지금 집고양이잖아요. 집고양이는 뱀을 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고양이들의 조상들이 있죠. 야. 야생 고양이들. 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거죠. 아 근데 조상 중에 뱀만 보면 너무 좋아서 껴안았던 고양이들이 있었어. 다 잡아먹혔어. 네. 그러다 보니까 뱀을 내가 태어나서 본 적도 없지만 네. 아무튼 그 길쭉한 것만 보면 경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네, 과잉 행동을 하는 거죠. 과잉 과잉 행동하는구나. 대처. 본 적도 없지만. 없지만. 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재 경보기에 좀 비유를 하거든요. 화재 경보기가 너무 좀 민감한 게 있다, 아니면 정확한 게 있다라고 할 때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아 정확한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하다 보면 이게 실제 화재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아 너무 정확하면. 너무 정확하다 보면. 네. 근데 민감한 화재 경보기는 약간의 낌새만 있어도 경보를
발동을 하니까 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안전해질 수 있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본능도 약간 화재 경보기처럼 아, 민감하게 민감하게 되어 있구나. 실수를 하더라도 틀렸더라도 사는 아.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오이를 봤더라도 이건 뭐 사실은 잘못 본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배어 있다. 네. 와, 그거 참 와. 신기하네. 네. 그 어디에 그게 배어 있나 싶어. 그러니까 너무 배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동 면역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면역을 한다. 내가 과잉 행동을 하면서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행동 면역계라고 표현을 행동 면역기요. 네네. 그런 행동 표현을 쓰기도 면역기. 합니다. 재밌네. 바나나만 보면 아주 환장하는 분들 있죠. 바나나는 유익하잖아. 네, 죄송하고요.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문제는 이게 네. 사람한테 확대가 된다. 우리가 똥 괜찮죠. 뭐 벌레 뭐 스트레스 받는 거지만 괜찮죠. 네. 문제는 이게 사람한테 확대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바퀴벌레를 보고 혐오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사람이 사람을 보고 혐오하는 건 이거는 이제 네. 우리는 사회화된 동물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이제 혐오로 쓱 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이제 익명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하고 저도 오늘 최영님 처음 봤지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하고 아무렇지도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렇겠네요. 대부분은 굉장히 작은 소규모 집단에서 살았으니까 네. 낯선 사람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지금 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뱀을 봤을 때처럼 어. 벌레를 봤을 때처럼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렇지. 네. 예전에는 확인 안 된 사람들로부터 감염돼 버리면 우리 부족 자체가 다 그냥 몰살되는 몰살당하니까 확인 안 되면 일단은 무조건 경키하게끔. 그렇죠. 무조건 피하거나 때려잡거나. 어. 네. 근데 왜 남자들은 처음 보는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게 반응하네요. 이상하네. 그건 아직 연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한번. 이거 연구가 안 돼 있어. 처음 보는 여자만 보면 환장하거든. 코를 찔렀거든요.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 연구가 안 돼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제 인간 집단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다 보면은 뭐 일일이 기억을 못 하죠.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인지 그렇지. 그렇죠. 우리 얘들- 부족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걸 구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하나의 인격체, 개성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 두뇌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되게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네. 그래서 이제 발달한 게 분류. 분류? 그냥 이 사람을 딱 보고 이거 아니면 이거로 범주를 가지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빨라지고 편해지니까. 그러네. 네네네. 그래서 FM 코리아 이 자식들이 걔네들끼리 맨날 체육 올려놓고 야 얘 좌파야 우파야. 그냥 네가 판단해 임마 이 자식아. 그럼 밑에서 뭐 좌빨 그러면 오 좌빨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게 편하니까. 이 자식들은 머리를 안 쓰려고 해요. FM 코리아 이 자식들은. 네, 요거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그렇죠. 예, 요건 뭐 너무 좀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 저만 욕 먹게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피부색, 머리카락색, 체형. 인종. 인종. 차별이 네, 거기서 네. 나오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취향이 어떤지 이거를 알 겨를이 없는 거죠. 너무 바빠. 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아시아인 혐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중국이 근원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렇게 된 건데 네. 그러면 이성적으로 본다면 이게 만났을 때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물어봐야 되고 네. 여기 현지에서 자랐습니까? 최근에 오신 분입니까? 예? 최근에 뭐 코로나 증상이 있었습니까? 예, 백신 맞았습니까? 이거를 물어봐서 피해 되겠지만 그게 너무 아니라 힘들어,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냥 아시아인처럼 보이면 무조건 기피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이게 편하니까. 네. 그래서 인종 차별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혐오라는 건 감정의 영역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빠른 분류를 통해서 아시아인은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차별도 생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인종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또 최근에 이제 심각해지는 건 비만, 심지어 비만에 대해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동성애의 경우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게이하고 레즈비언이 있으면 이런 거부가 반응이 게이한테 훨씬 세다고 합니다. 그거 왜요? 남성들이 이제 남성들끼리 할 때. 동성끼리 더 네. 왜요? 그건 왜 그거에 그래요? 대해서 이제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학문 성교가 되게 비위생적이고 네. 이게 이제 전염병이 될 수 있고 에이즈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위생적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까지나 생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위생적인 부분, 질병을 생각할 때 게이가 더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존에 좀 더 불리하다고 불리할 수 우리가 있으니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동성애 전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책에 좀 더 상세히 뒀고요. 네. 근데 비만의 경우는 좀 이제 확실치는 않은데요. 이게 왜 비만인 사람을 기피하는가? 근데 그냥 가설은 네. 비만인 사람들이 보통 게으르다는 편견, 게으르다 보면은 위생 관리가 좀 안 돼 있지 않겠느냐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가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상 범주에서 좀 벗어나 보이는 모든 경우 장애라든지, 그러니까 얼굴에 심한 흉터가 있다든지, 기형 이런 것에 대한 그 거부감처럼 이제 비만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왜 그렇지? 평균에서 벗어나는 걸 왜 불편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평균에서 벗어나. 예를 들어서 IQ가 평균이 100이야. 근데 150한테 불편함을 느끼진 않잖아요. 이제 건강 문제로, 그러니까 겉으로 딱 봤을 때 이 네. 사람이 정상에서 벗어나 보인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다든지 건강상의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키도 이제 좀 제가 평균에서 못 미치거든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것도 작고. 예,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생존에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작은 남자가. 그거는 이제 혐오는 아닙니다. 아, 혐오 아, 아닙니까? 이건 혐오 아니에요? 혐오는 아니죠. 이거는 제 열등감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혐오를 이렇게 DNA나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뭐 편견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저도- 나랑 관련 없는 얘기들을 그렇죠. 하고만 저도 이렇게. 그렇고. 그렇지. 나는 네. 건강한 사람이야.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무의식적인 편견을 측정하는 테스트가 이제 하버드대에서 개발이 돼 있거든요. 해줘요 우리. 예, 그래서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테스트에 들어가면 여기 제 그림 하나 보시면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뭐죠?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할 건 아닌데 이제 아니요?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저기 이제 중간에 흑인 얼굴이 있죠. 네. 예,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저 얼굴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저기서 지금 흑인이 왼쪽이죠. 저 네. 왼쪽 구석에 보면 흑인이라고 써 써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백인이 나오면 백인 오른쪽으로 분류를 하고 최대한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 중에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요. 저기는 지금 끔찍함, 이게 부정적인 단어니까 빨리 이제 왼쪽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행복, 기쁨 이런 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분류하죠. 분류를 하고. 근데 보시면 저기 흑인하고 나쁜 단어가 왼쪽이고 백인하고 좋은 단어가 오른쪽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테스트에서 저게 바뀝니다. 흑인하고 좋은 단어, 백인하고 나쁜 단어가를 이쪽으로 같은 쪽으로 분류를 하게 해요. 네. 거기에 반응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만의 경우는 또 그림 하나가 아마 있을 텐데. 아니 근데 그거를 흑인을 대상으로 해도 그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다 설명을 하고 찍거든요. 나는 네. 원래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네. 보수예요, 진보예요. 이런 네. 것들을 다 하게 돼 있고 인종별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네. 네. 그런 이제 인종별 통계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흑인을 대상으로 한 그 통계 대상 아직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음에 초정. 공부 안 됐어 말 돌리시잖아. 모른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모릅니다. 네. 네. 근데 흑인 쪽에 부정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빨리빨리 반응하고 흑인의 긍정어가 있을 때는 반응 속도가 느려져. 네. 와, 그거 진짜 희한하네. 그러게. 제가 해봤는데 네. 저도 이제 상당히 와. 당혹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우리 교수님도 저도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 없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네. 해보니까 많이 느려졌죠. 많이 늘어졌고 제가 아. 실제로 이 두뇌가
흑인과 긍정을 할 때 좀 이렇게 엉키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 이거 좀 자성하고 성찰하세요. 죄송합니다. 착하시네. 뭘 착해? 선생님 많이 착하시네.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를 네. 통해서. 네. 네. 야, 이거 재밌네. 음.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진화로 습득이 됐다. 그러면 이제 동물들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동물들은 혐오를 느끼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혐오가 발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되고 이제 이게 더 발전이 되면 비인격화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을 대할 때랑 똑같이 이제 물건을 대할 때나 곤충을 대할 때나 똥을 대할 때나 이 뇌에서 돌아가는 회로가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비인격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격성이 높아지고 사람을 죽이고도 이제 죄책감을 덜게 되는 거죠. 저거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렇지, 그럴 수 네. 있겠네.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죽일 때 그 마음과 그렇죠. 비슷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이제 심리적인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 되는 아,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네. 네. 그게 무서운 거고 그 공격성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이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버드대의 리차드 랭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 공격성 동물과 침팬지와 인간의 공격성을 이제 반응적인 공격하고 주도적 공격으로 나눕니다. 반응적인 공격은 이제 순간적으로 불쾌해서 욱하는 거, 예, 욱해서 이제 공격성을 이제 보이는 거고, 네. 주도적인 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모의해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 공격이 다른데, 네. 이제 이 주도적 공격을 행하는 이제 동물은 주로 인간하고 침팬지밖에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쟁이죠 한마디로 이런 전쟁을 그렇- 계획하는 거죠. 뭐 그렇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처음에 이제 그 제인 구달 같은 분들이 침팬지 사회를 연구할 때는 굉장히 여기가 낙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사회는 굉장히 싸우고 분쟁이 많고 뭐 이런데 침팬지 사회를 보다 보니까 너무 평화롭다. 이건 자연 속의 낙원이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이 연구가 지속되다 보니 침팬지들의 그런 공격이 계속 목격이 된 거죠. 아. 이제 다른 집단이 쳐들어가서 암컷을 납치한다든지 새끼들을 죽인다든지 이런 잔혹한 것들이 목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공격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인간이 자꾸 와서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공격성이 늘어나느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대규모 조사를 해보니 결국은 사람과는 상관없이 원래 원시적으로 살았던 그 환경에서도 이 공격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본능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었죠. 네. 네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동물에서나 인간에서 그런 공격성까지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면 정치적인 학살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네. 이 혐오나 편견이나 공격성이 그리고 5.18 상황에서는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해보게 되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아마 이제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했을 때 그게 이제 인종에 대한 혐오가 정치적인 학살로 그렇죠. 이어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성소수자 문제가 이제 결부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2014년에 침공을 했을 때도 이 우크라이나의 성소수자들을 색출해서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고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그 후에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운동이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도 이제 탄압 정책을 하고 있죠. 동성애에 대한. 그래서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전쟁에도 이 동성애 혐오를 굉장히 그 선전이나 선동 책략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5.18은 뭐냐 그럼? 이제 5.18은 결국 이제 지역 혐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제 혐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공수부대 그 대원들이 이제 전라도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예, 이런 말들을 외치면서 이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그 혐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특징으로 빠르게 그냥 작동을 하는 건데 이제 전라도 사람들을 보고는 구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군복을 입었을 때
군복을 입은 사람과 사복을 입은 사람으로 그냥 눈으로 딱 봐서 네. 구별을 하고 저 사람이 실제 전라도인인지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인지 사상이 뭔지 이런 거 상관없이 막 네. 무차별적으로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어떤 반응적인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말씀드렸을 때 아마 이제 현장에 있던 그 혐오는 반응적으로 표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윗대가리들은 어땠을까? 전두환이나 그때 독재자들이나 네.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 독재 권력자들을 실제 만나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하죠. 악의 평범성. 그런 거. 드디어 한번 아, 써먹는데 이거 진짜 몇 달을 기다렸다 이거 한번 쓰려고. 네, 악의 평범성. 네. 그래서 히틀러도 이제 히틀러의 비서가 회고하기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굉장히 친절하고 쾌활하고 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스탈린도 교도소에서는 굉장히 모범수였다고 합니다. 네. 화 한 번 내는 일이 없고 규칙을 잘 따르고. 그리고 이번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보니 굉장히 예의 바르고 네, 말도 잘 통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반응 주도 공격을 말씀드렸는데 약간 이제 그 다시 진화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 인간의 조상들이 이게 수렵 채집을 할 때 보면 거기에 이제 알파 남성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센, 네. 물리적으로 세고 반응적 공격성이 강한. 네. 이제 이것들이 이제 모든 여자들을 독차지하겠죠. 그렇죠. 예, 뭐 먹을 것도 뺏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베타 남성들 그거보다 약간 약한 위치인 남성들이 화가 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베타 남성들이 여기서 이제 연합해서 주도적인 공격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힘을 합해서 이 알파 남성을 제거하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점점 반응적인 공격성은 진화장에서 없어지고 대체로 인간은 이제 온순해진 거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베타 남성들이 만든 그 연합이 이제 정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치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네. 절대적 폭군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연대를 해서 그것이 이제 정치 권력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물리적인 권력이 네. 힘의 권력, 그러니까 진짜 힘 그냥 이 힘. 네, 네. 그게 이제 제도적인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도의 권력으로. 반사회적인 행동들, 아까 뭐 알파 남성이었지만 좀 이제 이렇게 볼 때 집단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든지 처단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네. 제도적인 이제 권력이 되고 이제 이렇게 전쟁이나 학살 이런 권력의 남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권력자들을 보면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 알파 남성이라기보다는 그런 베타 남성들의 연합이라는 이 정치 세력 그 뒤에서 이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재밌지? 네, 재밌는데. 재밌어. 재밌는 거를 근데 아주 건조하게 설명을 하시는 재능이 있으시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우리 과학하는 분이 엑소 있잖아. 엑소 닮지 않았어요, 약간? 이미지가? 엑소가 뭐 잘 늙으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 있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의 궁금증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는지요? 저도 오늘 나와서 많이 떨리긴 했는데 아주 네. 재미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 선생님이 준비한 거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좀 도와드렸나요? 아니면 방해를 했나요? 아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네. 나누고요. 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언어로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우리가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것들, 그걸 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더 있어요? 많습니다. 솔직히, 자꾸 뻥카 날리지 마시고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